자, 만유인력 단원 한번 보겠습니다.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표적인 예로 지구가 달을 당긴다던가 태양이 지구를 당긴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지구 주변에서 이런 물체를 놨을 때 지구가 당겨서 툭 떨어지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만유인력입니다. 자, 그래서 만유인력 공식은 만유인력 상수를 곱하고요. 이건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하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써 있는 대로 이제 만유인력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신 상태에서 중력을 설명드려 보면, 중력이란 거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현상들, 혹은 내가 물체를 놨더니 물체가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이게 다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구라고 하고요. 지구 주변에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물체의 위치는 우리가 물체가 어딨냐라고 표시를 할 때 중심점, 이 중심점을 우리가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물체는 위치가 중심점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과도 중심점이 위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심점 사이 거리를 이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거리에는 어떤 값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지구 반지름이 있겠죠. 지구 반지름을 제가 R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면과 이 사과 물체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그거를 제가 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과 자체의 반지름을 스몰 r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세 개의 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구 반지름,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물체의 반지름, 이렇게 세 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지구 반지름은 6,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반면에 이 높이는 우리가 뭐 20m, 30m 요 정도 높이, 그 다음에 물체의 반지름이래 봐야 뭐 5cm, 10cm 이 정도겠죠. 그래서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곱하면은 이 작은 숫자들은 더 뒤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지구 반지름이 6,400km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큰 값에 비해서 너무 작은 값들은 무시해서 그냥 지구 반지름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구 근처에서. 자, 그 다음에 만유인력 상수,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 물체의 질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모 박스 친 그 안에 숫자들을 보면 이거 지구 질량 정해져 있는 숫자죠. 만유인력 상수도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구 반지름도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계산해서 우리가 G라는 기호로 표현해요. 이 G라는 기호를 중력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요. F를 ma다 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그 값을 mg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G 값은 이 네모 박스 안의 값을 계산한 건데 9.8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가 9.8이라고 돼 있으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10이라고 문제에서 줍니다. 그러면은 F는 ma에서 그 F 값이 mg다 라고 했을 때 가속도가 10인 운동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물체를 이제 지구 근처에서 놨을 때 가속도가 10으로 쭉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요. 점점 속도가 가속도 10으로 빨라지니까 1초일 때 10, 2초일 때 20, 이런 식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 근처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얘가 아래쪽으로 쫙 빨라지면서 떨어지는 거를 낙하라고 하죠. 가만히 놓았을 때 처음 속도를 0이라고 하고 이때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 낙하 운동에서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일정한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력장 속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의 하나의 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10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제로고 가속도가 중력가속도 g, 보통 이제 10이라고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속도 10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3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 속도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가속도 자리에다가 10 넣으면은 V는 10 곱하기 T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1초일 때 10, 2초일 때 20 이렇게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동 변이, 아래쪽으로 이동한 거리의 공식이죠. 자, 처음 속도가 없기 때문에 V0 텀은 지워집니다. 그러면 자, 떨어진 높이를, 이 낙하 거리를 우리가 h다라고 했을 때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 시간만 뽑아내 볼게요.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자, 이쪽으로 보내고요. g로 나누고 시간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낙하 그림에서 처음 배우는 공식이 나오는데 낙하 시간, h만큼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루트 g분의 2h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 세 번째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서 처음 속도가 없죠? 자, 지워버리면 나중 속도는 EAS,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 속도가 루트 EAS, A 자리에다가 중력가속도, S 자리에다가 이동거리 H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H만큼 낙하했을 때 이 물체의 속력은 루트 EGH까지 증가한다. 자,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높이가 20m 위치에서 낙하시켰다. 중력가 속도는 10이라고 하자. 그럼 낙하했을 때 속도가 얼마냐? 여기다 넣으면 2 곱하기 10 곱하기 20의 루트 씌우니까 속도가 20m/s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낙하 시간은 얼마냐? 2 곱하기 20 하면 40 나누기 10이니까 루트 4. 루트 씌우면 2초. 2초가 걸린다. 그래서 2초 동안 0에서 20까지 증가했다. 이런 운동을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이제 만유인력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Y축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는 X축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아요. 자, 우리가 좌표상에서 중력은 Y축 방향 힘이죠. 중력은 Y축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mg의 힘으로 잡아당긴다. 그런데 X축 방향으로는 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어요. Y축 방향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가 Y축 방향 가속도죠. 그런데 X축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속도를 뭐라고 배웠죠? 속도의 변화량이다. 속도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냥 가만히 놨을 때는 X축 방향 속도가 처음에 0이었으니까 계속 0인 겁니다. X축으로 움직이질 않죠. 근데 만약에 X축 방향으로 처음에 속도를 줬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속도를 줬다고 해볼까요? 처음에 10이라는 속도를 줬다.
그러면 그냥 계속 1초에 10, 10, 10 이렇게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초, 2초, 3초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X축으로는 10m, 20m, 30m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X축 방향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Y축 방향 속도, 즉 아래쪽으로 낙하하는 속도는 이렇게 그렸었죠. 이게 VY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래프. 근데 X축 방향 속도는 그냥 이렇게 일정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떤 운동을 시킨 거냐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 수평 방향으로 휙 던진 거예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던진 위치부터 딱 떨어진 위치까지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도달 거리라고 합니다. 그럼 도달 거리는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죠. 지난 시간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밑면적이 이동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Vx는 일정하고 시간 t 동안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이 밑면적이 될 텐데 그거는 Vx 곱하기 t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20m 높이에서 낙하를 시켰다. 그러면 낙하 시간을 이 식으로 구할 수 있죠. 2초 걸린다. 그러면 2초 동안 X축 방향으로 10m/s의 속도로 간 이동 거리는 10 곱하기 2. 그래서 20m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수평 투사 운동입니다. 그래서 수평 투사 운동은 Y축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X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그 둘을 합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예제 하나 볼게요. 수평 투사 운동 바로 밑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5m인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렸다. 자, 우리가 배운 공식을 보면서 풀어봅시다. 자, 45m인 곳에서 떨어뜨렸대요. 그러면 낙하 후 2초 동안 물체가 낙하한 거리. 자, 이걸 말하는 거죠. 중력가 속도는 10이라고 한다. 라고 괄호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중력가 속도에 10 넣으면 2분의 1, 12초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은 20m. 그 다음에 2번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 자,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높이가 얼마라고요? 45m. 그럼 45m 넣고요. 중력가 속도에다가 10 넣으면 90 나누기 10이니까 9가 되겠죠. 루트 9. 그럼 3초 걸린다. 자, 이렇게 시간 구할 수 있고 그때 속도는 얼마냐? 이걸로 구하면 되죠. V는 10 곱하기 3초니까 30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다 그려보면은 3초일 때 3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예제가 이제 자유낙하 운동 예제였습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나온 거. A랑 B랑 지금 정지해 있는데 A가 높이가 4배네요. 자, 자유낙하를 한다. 기억번. 낙하하는 동안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가속도, 중력가 속도로 일정한 동일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의 비를 구해라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속력을 여기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 식에서. 그러면 낙하 시간을 알아야 돼. 낙하 시간이 몇 대 몇이냐.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이 높이가 1대 4죠. 그러면 루트 4배, 즉 시간이 2배입니다. 4배 높은 곳에서 낙하하는 시간은 2배 오래 걸린다. 그럼 시간이 2배면 도달했을 때 속도도 2배가 된다. 자, 그래서 4h에서 낙하하는 A의 낙하 시간을 2t라고 하면 B가 낙하하는 시간은 t가 됩니다. 그래서 2배의 시간 동안
속도가 증가했을 테니까 시간이 2배면 속도도 2배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죠? 니은번 2대1. 그 다음에 걸린 시간 디귿번 2대1. 이건 맞죠? 그래서 답이 기역 디귿. 자, 이거는 Y축 방향으로만 운동한 거고 이런 경우는 X축 방향 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Y축 방향으로만 쭉 내려가고 X축 방향으로는 이동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수평투사 운동 같은 경우는 X축 방향으로 속도를 처음에 줍니다. 그러면 이 V는 일정해요. Vx는 일정하다. 그럼 얘는 2V로 일정하고 얘는 V로 일정하다. 그러면 얘가 자 B의 경우는 2H만큼 낙하하는 시간 동안에 V로 떨어집니다. 루트 G분의 2H 자리에다가 이제 2H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B의 낙하 시간이고요. 거기다가 속도 V를 곱하면 도달 거리가 나옵니다. 도달 거리는 V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제 계산하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를 노란색으로 풀어볼게요. A는 속도가 2V인데 얘는 낙하 높이가 H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A의 낙하 시간은 루트 G분의 2H가 돼요. 자, 그래서 A의 도달 거리는 속도는 2배, Vx는 2배인데 낙하 시간은 작다. 자, 그럼 얘는 속도가 2배, 얘는 시간이 루트 2배. 그럼 얘가 더 크죠? 2대 루트 2 이렇게 루트 2대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기억번 수평 도달 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루트 2배 더 크죠. 그 다음 니은번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A가 B보다 작다. 당연하죠. 예, 낮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높이가 작으면 시간이 작다. 그 다음에 디귿번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는 둘 다 중력 가속도 G로 동일합니다. 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만유인력에 대한 내용이고 이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중력장이에요. 그래서 중력장에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의 하나의 예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